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귀신이 있다며 집을 팔라고 하더니 아들까지 가세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거든요. 영수가, 너 몰랐지? 네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놨더라. 춘자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가 떨어지고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요? 경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죠.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저는 소리를 질렀고 평생을 키운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일 줄이야 온몸이 떨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남 장흥 끝자락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마을에서 나는 벌써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덕수가 먼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죠.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 집이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이 집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봄이면 마당 한쪽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여름엔 뒷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대청마루 끝까지 스며들어와요. 가을이면 마당 한 구석 감나무에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겨울엔 하얀 눈이 기와지붕 위를 덮을 때면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남편 덕수가 손수 설계하고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집에서 아들 경수를 키우고 며느리 미정이를 맞이하며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온 소중한 보금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 미정이가 좀 이상해졌어요. 아니, 이상하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원래 미정이는 정말 마음씨 착하고 살갑한 애였거든요. 시어머니인 나한테도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고 주말이면 꼭 남편 경수와 함께 안부를 묻으러 와서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장 볼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며 챙겨주던 효부였어요. 특히 명절이나 제사 때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도와주며 어머니 힘드시니까 제가 할게요 라고 앞장서던 고마운 며느리였는데 말이죠. 변화가 시작된 건 석 달 전부터였어요. 미정이가 새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을 가지면 마음도 더 평안해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의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여겼거든요. 게다가 미정이가 원래 내성적인 편이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밝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교회에 다녀올 때마다 미정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말투도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며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애가 요즘에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며 뭔가 무거운 짐을 진 듯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이 집을 바라보는 미정이의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요새 밤에 잠이 잘 와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미정이가 부엌에서 둘이 차를 마시며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 질문 자체는 별로 이상할 게 없었지만 미정이가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거든요. 그럼 잘 자지. 산속이라 조용해서 더 푹 잘 수 있어.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미정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냥 이 집이 좀 음산한 것 같아서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마치 뭔가 있는 것 같은.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라니요? 이 집에서 50년을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무슨 소리를 말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미정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흐렸어요. 그냥 바람 소리 같은 건데 좀 섬뜩하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머니는 정말 못 들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순히 새 며느리가 시댁집에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 집은 산 중턱에 지어져서 밤에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갈 때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소리가 무섭다니요? 오히려 나에게는 그 소리가 도시의 시끄러운 찻소리나 공사장 소음보다 훨씬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미정이에게는 다르게 들리나 보더라고요. 미정아, 그건 그냥 산바람 소리야. 이 집이 산 중턱에 있다 보니 바람이 조금 세게 불 때가 있거든. 처음엔 낯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안해져. 하지만 미정이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미정이가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숨겨진 것을 찾고 있는 것 같달까요? 예전에는 이 집이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라고 말하던 애가 이제는 마치 이 집 자체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미정이가 경수와 함께 찾아왔을 때는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집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배운 건데 오래된 집에는 때로는 좋지 않은 기운이 머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서 찻잔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무슨 소리니, 미정아? 좋지 않은 기운이라니? 이 집은 내 시아버지랑 내가 사랑으로 지은 집이고 너희들을 여기서 키웠는데 무슨 좋지 않은 기운이 있겠어?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아들 경수가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에이, 미정아,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데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꿔온 집인데. 경수는 미정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 미정이는 경수의 말에 살짝 입을 삐죽거리며 여보는 항상 그래. 이런 거 안 믿잖아 라고 투덜댔지만 경수는 여전히 웃으며 당연하지.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왜 믿어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수는 아직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미정이의 표정에서 뭔가 서운함과 함께 다른 감정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경수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 같은 거였죠. 미정아, 네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든 그건 내 자유야. 하지만 우리 집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거든. 나는 조금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미정이는 더욱 자주 교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수가 계속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미정이는 점점 더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더욱 집요하게 그 이야기들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이의 변화된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단순히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것뿐이라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미정이가 이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그런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거든요. 그 후로 미정이는 올 때마다
집의 단점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어머니, 부엌이 북쪽을 향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교회에서 들었는데 부엌이 북향이면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갑자기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부엌이 북향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시아버지가 설계할 때 일조량이랑 통풍을 다 고려해서 지은 거야. 실제로 여름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하지만 미정이는 고개를 젓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엔 그런 것도 다 과학적으로 연구된다고 해요. 집의 방향이나 구조가 사람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 말이에요. 다음 주에 또 왔을 때는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어머니, 안방 천장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천장이 낮으면 기가 눌려서 건강에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 안 좋다고. 미정아, 나는 참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는 거니? 교회에서 집 구조까지 가르쳐 주나? 미정이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해요. 목사님이 정말 박식하시거든요. 단순히 성경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언해 주세요. 집안의 평안이나 가족의 건강, 그런 것들까지 다 살펴봐 주시고. 그때 마침 경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리 대화를 들었나 봐요. 미정아, 또 그 소리야?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거 너무 믿지 마. 집은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경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정이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어요. 이번에는 경수를 빤히 쳐다보며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항상 그렇게 무시하기만 해.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온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수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영적인 눈? 미정아, 요새 왜 그래?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했잖아. 사람은 변해야 발전하는 거예요. 미정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미정이는 혼자 찾아와서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에 정말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소름이 돋고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미정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는 정말로 봤어요. 마루 쪽에서 하얀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미정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하얀 그림자라니. 어머니,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이런 오래된 집에서는. 오래된 집이라니. 이 집이 몇 년 된 집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미정이는 움츠러들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집터에 붙은 영혼들이 어머니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아프시고 힘드신 거라고. 내가 언제 아프다고 했니? 어머니도 모르시는 사이에 기운이 빠지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셨잖아요.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해 봤어요. 확실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살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혼자 사니까 식사도 대충 때우고 집안일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그런데 미정이는 그것조차 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미정아, 너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 혹시 제대로 된 교회 맞니? 미정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곳이에요. 목사님도 정말 훌륭하시고, 어머니도 한번 같이 가보시면 알 거예요. 나는 우리 동네 교회로 충분해. 어머니, 거기는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정말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집안의 기운이나 가족의 운세, 이런 것들까지 다 봐주시거든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미정이가 다니는 곳은 분명 이상한 곳이라고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집의 기운이나 운세를 봐준다고요? 그런 건 점집에서나 하는 일 아닌가요? 미정아, 너 그 교회에서 돈 내고 있는 건 아니지? 미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헌금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나 내는데?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미정이가 말을 흐리는 걸 보니 분명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미정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집을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집에 계속 살면 어머니 건강도 나빠지고 우리 가족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집을 처분하라고? 어머니,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요즘 좋은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거기서 편안하게 사시면. 미정아,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 집은 네 시아버지와 내가 평생에 걸쳐 지은 집이야. 여기서 너희를 키웠고 이 집이 우리 가족의 역사인데 처분하라고? 미정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이 집에 애착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평안이 온다고.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정이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예전에 착하고 순수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였고 마치 누군가에게 세뇌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이 집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미정이가 정말 이상한 곳에 빠진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며칠 후 아들 경수가 전화를 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 뭔가 조급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톤이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 미정이 말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 하더라고요. 이참에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정이의 말을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웃어넘기던 경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거든요. 경수야, 너까지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한 달 전에는 미정이한테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했잖아. 아,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미정이가 자꾸 얘기하길래 한 달 전부터 같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뭐, 너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것도 한 달이나? 경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거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더라고요. 집의 구조나 위치가 사람의 기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 경수가 원래 그런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귀신은 없다. 그런 건 다 미신이다 라고 말하던 애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경수야, 너 정말 그 교회에 한 달이나 다닌 거야? 네, 미정이가 계속 가자고 해서 함께 다니기 시작했는데. 엄마, 정말 신기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 사진만 보시고도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맞히시더라고요. 사진? 너 우리 집 사진을 가져갔어? 미정이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진을 보시더니 이 집에는 분명히 어두운 기운이 있다. 특히 연세 드신 분이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점점 화가 났어요. 내 허락도 없이 집 사진을 찍어가서 남한테 보여주다니, 그것도 이상한 곳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엄마,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집에서 계속 사시면 건강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엄마도 아빠 돌아가신 후에 많이 야위셨잖아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시고. 내가 언제 잠 못 잔다고 했니? 미정이가 그러던데요. 엄마가 요즘 자주 한숨 쉬시고 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정이가 언제부터 내 생활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다니요. 경수야, 정말 그 말을 믿는 거니? 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찬 톤으로 바뀌었어요. 엄마,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더라고요. 집의 방향, 구조,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심리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연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이 어머니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특히 북향 부엌이랑 낮은 천장, 그리고 뒷산의 기운까지 겹쳐서 어머니의 생명력을 서서히 빼앗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생명력을 빼앗는다고? 경수야, 너 정말 그런 소리를 믿는 거야? 엄마, 저도 과학적인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달라요. 목사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로 집의 환경이 사람의 호르몬 분비나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경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그 집에서 계속 사시는 것보다는 좀 더 현대적이고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좋은 아파트들도 많고 병원이나 마트 같은 것도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에 걸쳐 지은 집이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때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너무 한 곳에 집착하면 발전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경수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 말투, 이 논리 전개 방식이 한 달 전부터 미정이가 했던 말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같은 대본을 외워서 암송하는 것 같았어요. 그 교회에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간 거야? 주일마다 가고 수요일에도 기도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은 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곳이에요, 엄마. 목사님도 정말 지혜로우시고. 지혜롭다고? 남의 집 사진 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엄마,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외국에서도 공부하셨고 심리학이나 환경학 같은 것도
전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경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조심스럽고 신중했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니요. 그래서 너는 어쩌자는 거니? 엄마, 이참에 정말 좋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미정이랑 제가 열심히 알아볼게요. 요즘 좋은 아파트들 많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난방도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건강에 좋을 거예요. 돈은? 경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건 우리 집 팔면 되잖아요. 우리 집이 땅도 넓고 위치도 나쁘지 않으니까 제법 좋은 값에 팔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라는 거야? 네, 그럼요. 남는 돈으로는 엄마가 편하게 생활하시면 되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좋은 환경에서 살면 마음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경수의 말이 너무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나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어요. 경수야, 혹시 미정이가 이미 계획을 다 세운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요.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가족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건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고 하세요. 너무 오래 끌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특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건강상 문제 말이에요. 엄마도 느끼시잖아요. 요즘 예전만큼 기운이 없으시다는 거.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환경에서 계속 살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경수가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이상한 교회에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완전히 세뇌당한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마 우리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내려앉았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달 동안 매주 2번씩 그 교회에 다닌 경수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 경수와 미정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면접관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좀 이상했거든요. 미정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고 경수는 정장까지 차려입고 와서 마치 무슨 중요한 회의라도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거든요. 갑자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며느리, 그리고 한 달 만에 완전히 변해버린 아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경수야, 미정아, 내 대답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내 손으로 지킬 거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함께 지은 집이야. 여기서 너희를 키웠고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 그 순간 미정이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평소에 보던 그 온순하고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것처럼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거든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거니? 경수가 한숨을 크게 쉬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가 엄마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요? 정말 엄마 건강 때문에 하는 말인데. 건강 타령은 그만해. 나는 아무데도 안 아파. 미정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시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미정이의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무엇보다 그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마치 나를 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미정아, 목소리 낮춰. 그리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먼저 우리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미정이가 소리쳤어요. 경수가 급하게 미정이를 말렸습니다. 미정아, 진정해. 엄마, 미정이가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죄송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정이와 경수가 집에 올 때마다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미정이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따뜻하고 다정했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나를 방해물처럼 여기는 듯한 시선이었죠. 밥상을 차려놔도 미정이는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조차 대충 하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밝게 웃어주던 애가 이제는 마치 의무적으로 먹는 것처럼 표정 없이 젓가락질만 했어요. 더 이상했던 건 경수였어요. 아들이 이렇게 냉정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며 세심하게 챙겨주던 아들이 이제는 엄마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한숨만 쉬었어요. 경수야, 엄마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엄마 권리도 좋지만 때로는 융통성도 필요하잖아요. 미정이 말처럼 정말 엄마한테 안 좋은 곳이라면 떠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너도 정말 그 말을 믿는 거니? 엄마, 저는 과학적 근거를 믿어요. 목사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이 정말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과학적 근거라니요. 우리 경수가 언제부터 그런 황당한 소리를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건 다 허무맹랑한 소리야 라고 말하던 아들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경수와 미정이가 거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정이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이렇게 하다간 우리 계획 다 틀어져요.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죠?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언제까지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알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해서 급하게 잡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계획? 목사가 오래 끌면 안 된다고 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때로는 좀 더 강한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한 방법이라니요? 내가 무슨 나쁜 일이라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싶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나는 물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더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미정아, 하지만 엄마를 너무 몰아세우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엄마야. 여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정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져서 나머지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나 몰래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우리 계획, 목사가 오래 끌면 안 된다고 했다. 강한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말들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경수가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평생에 걸쳐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지금 나를 상대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어젯밤에 들은 대화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경수와 미정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잘 지내시죠? 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뭘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그 이상한 교회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 이상한 대화를 들은 지 며칠 후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웃집 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걸 보니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거든요. 영수가, 영수가, 순자가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왜 그래, 순자야? 무슨 일이야? 나는 빨래 집게를 손에 든 채로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너 정말 몰랐지? 순자가 내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희 집이, 내 집이 왜 부동산에 나왔어? 네 아들이랑 며느리가 너희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가 떨어졌는데도 줍지 못했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내가 방금 읍내 나갔다가 김 부동산 앞을 지나는데 이 집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경수가 직접 와서 매물로 등록했다는 거야.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마당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에 들었던 그 대화가 떠올랐어요. 우리 계획, 오래 끌면 안 된다. 강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그 강한 방법이었던 거구나. 영수가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순자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야,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집이 매물로 나온 거야? 응, 내가 직접 봤어. 사진도 몇 장이나 붙어 있고 가격까지 다 적혀 있더라. 그런데 영수가 너 정말 몰랐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 경수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집을 팔려고 했다니요. 그것도 며느리와 짜고서 말이에요. 김 부동산에서 뭐라고 하던? 글쎄, 집주인이 나이가 드셔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팔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아들이 데리러 와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내가 집주인인데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관리하기 힘들다니? 나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순자야, 고마워. 나 지금 당장 경수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경수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어딘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갑자기 전화를 주시네요. 경수야.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너, 우리 집, 부동산에 내놨다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경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는 소리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려고 하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엄마, 어차피 엄마가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세나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시세를 알아본다고? 경수야,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요. 나는 경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화가 났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라고 사과부터 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경수야, 너 지금 당장 집에 와. 미정이랑 같이. 엄마, 저희 지금 바빠서. 바쁘다고?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 엄마 집을 팔아치우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가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평생에 걸쳐 키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다니요. 1시간 후 경수와 미정이가 왔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특히 미정이는 아예 내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앉아.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경수와 미정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마치 신문을 받으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경수야, 미정아.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경수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니? 미정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닥쳐. 나는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미정이가 깜짝 놀라며 움찔했어요. 경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한다고?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만해. 나는 소리쳤어요. 나를 위해서라는 말 그만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잖아. 경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미정이랑 짜고 내 집을 팔려고 했지?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어? 경수와 미정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둘이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대답해. 나는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어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경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에서는 엄마가 더 안 좋아져요. 그 말투에는 설득도 애정도 없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죠. 예전에 다정했던 우리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안 좋아진다고? 내가 뭐가 어떻게 안 좋아졌다는 거야? 미정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집의 기운이 어머니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고 하셨어요. 빨리 떠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목사 타령은 그만해. 나는 미정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너 그 목사한테 얼마나 돈을 갖다 바쳤어? 그래서 이제 내 집까지 팔아서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야? 미정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뭔가 핵심을 찌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어디에 쓸 작정이었어? 경수와 미정이가 또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너희, 정말 내 집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칠 작정이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경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나가. 나는 소리쳤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 나가라고. 너희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속일 줄이야.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은 후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잠도 오지 않고 답답해서 마을회관으로 갔어요. 거기서 늦은 시간까지 TV라도 보며 마음을 달래려고 했죠. 마을회관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서 9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나도 옆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 자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땡땡복음교회 재산 갈취 의혹. 신도들 피해 속출. 나는 깜짝 놀라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화면에 나온 교회 로고가 얼마 전에 미정이가 가방에서 꺼낸 교회 팜플릿에 있던 로고와 똑같았거든요. 해당 교회는 신도들에게 신앙 기부라는 명목으로 집과 토지 등 부동산을 현금화하도록 강요한 후 그 돈을 교회로 헌납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교회에서 집의 기운이 나쁘다, 부동산에 악한 영이 붙어 있다, 는 등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한 후 재산 처분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뉴스에서 나오는 수법들이 미정이가 나한테 했던 말들과 거의 똑같았어요. 경찰은 이 교회가 전국에 20여 개의 분교회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20여 개의 분교회라고요? 혹시 미정이가 다니는 교회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요? 나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미정이가 두고 간 교회 팜플릿을 찾았어요.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찾은 그 팜플릿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뉴스에 나온 교회와 로고가 똑같았어요. 은혜와 치유의 땡땡 교회라고 적혀 있었는데 뉴스에서 나온 땡땡 복음교회와는 이름이 조금 달랐지만 로고는 완전히 동일했어요. 그리고 팜플릿 뒷면에는 전국 지교회 안내라고 적힌 작은 글씨가 있었거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팜플릿을 다시 읽어봤어요. 가정의 평안과 축복, 영적 분별력을 통한 삶의 개선, 재산과 건강의 축복.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수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읍내로 나가서 도서관에 갔어요. 거기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사서한테 부탁해서 컴퓨터 사용법을 배운 후 땡땡 교회 사이비라고 검색해 봤어요. 검색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십 개의 기사와 피해 사례들이 나왔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나왔어요. 부산의 67세 김모 씨는 땡땡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후 목사로부터 집의 기운이 나쁘다는 말을 듣고 30년간 살던 집을 팔아 교회에 헌납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 대구의 72세 박모 씨는 며느리가 땡땡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후 가족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으며 결국 집을 팔아 교회에 기부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례들이 우리 집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먼저 교회에 빠진 후 가족을 설득하기 시작한다는 패턴이 거의 똑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교회들이 신도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족의 사랑과 관심으로 접근하다가 점차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지막에는 신앙의 시험이라며 재산을 내놓으라고 강요한다는 거였어요. 이들은 특히 가족을 위한다는 논리로 접근해 죄책감을 이용하며 거부할 경우 신앙이 부족하다, 가족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나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미정이도 그리고 경수도 이런 식으로 당한 거구나 싶었거든요. 특히 경수가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서운 세뇌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순자에게 부탁해서 미정이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정확히 알아냈고 그 교회에 대해 더 조사해 봤어요. 놀랍게도 그 교회는 정말로 뉴스에 나온 교회의 분교회였어요. 이름만 조금 다르게 해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담임 목사도 같고 운영 방식도 똑같았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은 피해자 증언들을 보니 미정이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거의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집에 기운이 탁하다. 귀신이 있다.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가족을 위한 일이다. 이 모든 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들이 가족 중 한 명을 먼저 포섭한 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가족들까지 끌어들인다는 거였어요. 미정이가 먼저 빠진 후 경수까지 끌어들인 것도 그들의 계획이었던 거죠. 나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찾아서 몇 명과 통화해 봤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끔찍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도 친절하시고 가족을 위한다고 하시고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자꾸 집을 팔라고 하시고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고 하시고 우리 며느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는 눈빛까지 달라졌어요. 마치 무슨 약에 취한 것처럼. 이런 증언들을 들으니 우리 미정이와 경수의 모습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도 결국 피해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미정이가 두고 간 교회 자료들, 경수와의 통화 녹음 요즘 핸드폰에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된 서류들까지 모두 모았어요. 특히 중요한 건 경수가 내 도장을 위조해서 부동산 등록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보니 내 서명과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는데 그건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럼 우리 경수도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나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그 교회에 빠져 있는 미정이와 경수를 구해내야 했어요. 비록 나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대로 그 무서운 사이비 교회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어요.
나는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증거를 더 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수와 미정이를 그 교회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모든 증거를 정리한 나는 순자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평생 경찰서에 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사기 피해자가 될 줄이야. 정말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어머님,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젊은 형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미정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부터 집에 귀신이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 경수까지 세뇌시킨 것, 그리고 마침내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까지 말이에요. 이 교회는 현재 수사 중인 사이비 종교단체의 분교회입니다. 형사가 내가 가져온 팜플릿을 보며 말했어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랑 아들도 피해자인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 서명과 무단 매물 등록은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급습 수사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잠시 서에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며느리 미정 씨의 계획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교회에서 압수한 자료를 보니 미정 씨가 작성한 헌납 계획서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그 서류를 받아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정이가 직접 작성한 글씨로 우리 집의 예상 매매 가격이 적혀 있고 그 돈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까지 자세히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장흥군 동글리 주택 예상 매매가 3억 원, 교회 헌납금 1억 5천만 원, 남은 1억 5천만 원으로 목사님 지시에 따라 필리핀 선교지 이주 예정. 시어머니는 요양원 입소 후 관리. 나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요양원 입소 후 관리라니요. 나를 요양원에 처박고 내 재산을 빼앗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계획에 아드님 경수 씨도 동의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형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경수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또박또박하게 말이에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경수가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빼앗는 일에 동의했다니요. 하지만 어머님, 다행인 건 아직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의 전과 기록이 가득했어요. 김모 목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친 전가자입니다. 정식 목사 자격증도 없고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럼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그런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네, 이 조직은 아주 치밀하게 운영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점차 세뇌시켜서 재산을 뜯어내는 거죠. 특히 가족 중 한 명을 먼저 포섭한 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는 수법을 쓰거든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면서 경수와 미정이가 들어왔어요. 수갑은 안 채웠지만 경찰관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둘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경수가 나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는 경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도 결국 사기꾼들에게 속은 피해자였으니까요. 어머니, 미정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다 빼앗을 계획까지 세웠으면서 죄송하다고 미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가 그 집에 계시면 정말 위험하다고, 좋은 곳으로 모셔드려야 한다고. 좋은 곳이 요양원이야? 목사님이 그러시길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저희는 선교 사업을 도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미정이의 말을 들으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끝까지도 그 가짜 목사의 말을 믿고 있었거든요. 형사가 끼어들었어요. 미정 씨, 그 김모 목사가 실제로는 사기꾼이라는 걸 이제 아시죠? 목사 자격증도 없고 과거에도 여러 번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던 사람이에요. 미정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목사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세요. 미정아, 나는 소리쳤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 그 사람한테 얼마나 돈을 갖다 바쳤는데? 미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까지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어? 적금이랑 보험 해약하고 그리고 여보 통장에서도. 경수가 놀라며 미정이를 바라봤어요. 뭐? 내 통장에서도? 여보 몰래 조금씩? 목사님이 그러시길 가족의 동의 없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괜찮다고.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사기꾼이 하나님을 팔아서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릴 뻔했던 거예요. 경수야, 너도 정신 차려. 내 아내가 너 몰래 3천만 원이나 빼돌렸는데도 아직 그 교회가 좋다고 생각해? 경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정이가 그 정도로 깊이 빠져 있는 줄. 너도 한 달 동안 그 교회 다니면서 뭘 배운 거야? 어머니 재산 빼앗는 법?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목사님이 정말 그럴듯하게 말씀하시니까. 형사가 우리를 진정시켰어요. 자, 일단 진정하시고요. 다행히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쪽은 저희가 처리할 테니 가족 문제는 따로 해결하세요. 나는 경수와 미정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나쁜 사기꾼들을 잡았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다른 가족들이 우리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후련했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그 교회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김모 목사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모두 체포됐고 전국에서 수십억 원의 피해금이 회수됐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제보한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경찰에서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 가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교회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경수와 미정이는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마 얼굴을 들고 올 수가 없었겠죠. 나도 솔직히 당장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경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한 달 새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경수가 대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경수를 보고 손을 멈췄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들어와. 나는 짧게 말했어요. 경수가 마당으로 들어와서 평상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경수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는 아직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일어나. 그렇게 무릎 꿇고 있지 말고. 아니요, 엄마.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엄마를 믿지 못하고, 엄마를 속이고, 심지어는 엄마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경수야, 너도 결국 속은 거잖아. 나쁜 사람들한테 말이야. 엄마,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미정이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됐거든요. 무슨 얘기니? 미정이가 진짜 계획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판 다음 교회에 헌납하고 남은 돈은 경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은 돈은 뭐? 저와 이혼하고 그 돈을 가지고 김 목사와 함께 해외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경찰에서 압수한 자료에 다 나와 있었어요. 미정이가 직접 작성한 계획서에 이혼 후 재산 분할, 김 목사와 필리핀 선교지 이주 이런 내용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단순히 교회에 속은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미정이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야? 아니요, 엄마.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교회에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김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미정이를 완전히 세뇌시킨 거예요. 경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목사라는 놈이 미정이한테 진정한 신앙인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 가족도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쳤대요. 그래서 너도 이혼 생각하고 있는 거니? 엄마, 어떻게 그런 사람과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는데 그것도 엄마 재산으로 말이에요. 나는 경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속았다고 해도 그런 배신은 용서하기 힘들죠. 미정이는 어떻게 지내니? 미정이는 자기가 한 일을 알게 된 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미정이가? 네, 자기가 저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엄마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경수가 돌아간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미정이가 그 정도로 계획을 세웠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악독한 사기꾼이 순진한 며느리를 그렇게 망가뜨렸다는 게 분했어요. 며칠 후 미정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정말 많이 야위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고요. 어머니, 미정이가 대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미정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들어와. 미정이가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일어나, 미정아. 아니요,
저는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 재산을 빼앗아서 다른 남자와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미정이가 울면서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미정아, 내가 그때 정신이 있었니? 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쳤었어요. 김 목사가 저한테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바쳐야 한다. 가족도 때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경수와 도망갈 생각까지 했던 거야? 네. 김 목사가 저한테 진정한 동반자라고 하면서 함께 선교 사업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정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돌았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경수 오빠를 버리고 어머니까지 속이고 나는 미정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어머니, 저 경수 오빠와 이혼할 거예요. 제가 오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나는 미정이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웠어요. 정말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미정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어머니, 그리고 제가 빼돌린 돈은 어떻게든 갚겠어요. 일을 더해서라도. 그리고 제가 세웠던 그 끔찍한 계획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경수와 미정이가 번갈아 가며 찾아왔어요. 둘이 함께 오지는 않고 따로따로 와서 안부를 묻고 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가족이 완전히 깨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수와 미정이에게 전화해서 같이 집에 오라고 했어요. 엄마, 저희 같이 가도 되나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가족인데 왜 따로따로 다녀? 그날 저녁 경수와 미정이가 함께 왔어요. 둘 다 어색해하며 멀찍이 떨어져 앉더라고요. 너희 둘 이혼한다고 했지?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니?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경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 둘 다 그 악독한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미정아, 너도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였고, 경수야, 너도 속은 거고.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중요한 건 미정이가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거야. 그리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거고. 나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다가 통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너희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야. 원래는 나 죽고 나서 너희 주려고 했는데 지금 줄게. 엄마, 그건 엄마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데 왜 거절해? 이 돈으로 미정이가 빼돌린 돈도 갚고 새 출발해. 두 사람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미정아, 다시는 이상한 곳에 빠지면 안 돼. 알겠지?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경수야, 너도 아내가 이상한 짓 하면 미리미리 말려야지. 네, 엄마. 앞으로는 꼼꼼히 살피겠어요. 그날 밤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식탁에 웃음소리가 났어요. 물론 예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며칠 후 나는 마당에서 국화꽃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말이에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돈에 홀린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가족의 사랑이었고요.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한마음이 될 수 있었어요. 집은 지켰고 가족도 지켰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니 마치 우리 가족 같았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뿌리가 튼튼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느 지역에서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자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